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도심 곳곳 차선이 수시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차선에선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데다 공사 현장의 시야를 가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광주 상무지구 한국은행 앞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신호 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지나다 경찰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이 사고로 경차가 전복되며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CCTV 영상 속 승용차와 동일한 차선에서는 운전자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도로 왼쪽에 설치돼 있는 데다 공사 현장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부 차선에서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 이 반쪽짜리 교통신호 체계 때문에 운전자들은 때 아닌 눈치 싸움을 벌이기 급급합니다. 이쪽에 신호등을 저는 못 봤어요.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것만 보고 다녀요. 좀 가리고 있잖아요. 운전자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은 신호를 위반해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기 일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의 대책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출퇴근에 집중해서 신호수를 운영하는 게 전부입니다. 신호수 일단은 그 인근에서 그 사거리에서 이제 계속 근무하도록 저희가 이제 그 신호수를 배치를 해놨는데 같이 좀 봐주시는 겁니다. 무질서한 지하철 공사장 도로 위 반쪽짜리 교통신호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IB 교육과정 도입 방안을 전남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절차가 까다로워 과도기적으로 도입하자는 건데 전남교육청이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록 전남지사가 지난 8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IB 교육과정을 도입해보자고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제안했습니다. 목표로 삼은 국제학교 설립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과도기적으로 추진해보자는 겁니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야. 법이 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제학교 설립으로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갈 거이다. IB 교육과정은 유럽 등지에서 활용되는 교육법의 하나로 작문과 토론 수업 등으로 자기 주도성과 사고력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B 교육과정은 현재 경기와 대구 등 6개 학교에서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TF팀을 꾸려 이런 교육과정이 전남 여건에 맞는지와 도입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발달 상황이 일정 부분에만 제한될 수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IB 교육과정이 생소한 만큼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수용성도 도입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학교 설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8일 하루 동안 광주에선 422명, 전남에선 492명 등 모두 91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7일보다는 62명, 일주일 전인 1일에 비해서도 357명이 감소하는 등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에도 일일 확진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구금과 고문을 당한 광주 시민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김모 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영장 없이 김 씨를 체포해 구금하면서 폭행과 가혹행위, 고문을 했다며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게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고 홍정은 군의 일주기 추모식이 며칠 전 치러졌는데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리는 행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의 일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아버지. 아직도 매일 아들이 사고 난 곳을 다녀오는 아버지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훈이의 희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야 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등불이 되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난해 10월 특성화고 현장 실습 도중 물속 요트 바닥에 있는 따개비를 따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 홍정훈 군. 사고 이후 실습을 내세우고 취업을 미끼로 위험한 현장에 내모는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중 시행하던 현장 실습을 교과 과정이 끝나는 11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체의 요건을 강화해 선도업체로 선정된 60여 곳에 대해서만 실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작년까지 인정했던 선도 기업도 저희가 올해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남교육청 이외의 다른 시도교육청은 예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또 지난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정규 교과로 편성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상황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관련 직업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도 현재 국회에서 13건이나 발의된 상태지만 대부분 법안 소위에 상정조차 안 되는 등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어떤 교과 과정에 대한 개편 상황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러는 사이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에서는 한국농수산대 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비료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졌고 또 다른 실습생은 파이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지만 잠잠해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그러는 사이 청소년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신인 선수 입단으로 새 얼굴을 맞는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2순위로 기아의 1라운드 지명된 고교 최고의 좌완투수 윤영철에 대해 벌써부터 많은 응원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재현 기자가 직접 윤영철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정교한 제구력과 여유로운 경기 운영. 승부를 마다하지 않는 두둑한 배짱과 위기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정신력. 고교 무대를 휩쓴 충암고의 에이스 윤영철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즉시 전력감입니다. 아마추어 때도 잘 던졌지만 프로에서도 역시 즉시 전력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이제 신인으로서 신인왕 한번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가진 선수고 강속구를 내지르는 파이어볼로 유형은 아니지만 허를 찌르는 볼배합과 다양한 변화구로 상대 타자들을 요리합니다. 특히 주무기로 활용하는 체인지업은 제2의 류현진이라는 별명을 갖게 할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체인지업 원래부터 약간 던지고 있었는데 잘 안 됐었는데 약간 류현진 선수 그립 약간 좀 멈춰서 보니까 이쪽 두 손가락을 좀 약간 벌려서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긴장을 잘 하지 않는 대담한 성격과 지기 싫어하는 강한 승부욕으로 프로 적응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상대해보고 싶은 타자는 삼성 라이온즈 이지현 선수고 이유는 제가 작년에 승부하면서 3안타 맞았었어가지고 다시 붙으면 꼭 잡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속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습니다. 현재 최고 시속 145km 수준인 구속을 입단 뒤 훈련을 통해 꾸준히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명실공히 고교 최고 투수로 인정받은 윤영철이 내년 시즌 좌완왕국 기아 타이거즈 투수진에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광주 전남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한 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시 오전부터 광주와 전남 북부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2도 등 10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16도에서 1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바람이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6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등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면서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전남 동부권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자치단체 조례 재정권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이어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며 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일선 공무원과 지자체라며 현장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규제를 풀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어제 오전 11시 59분쯤 무등산에서 하산 도중 넘어져 부상을 입은 50대 여성 등산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모두 71명을 구조하거나 현장 응급처치했습니다. 한편 3년 만에 재개된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에는 탐방객 2만여 명이 몰린 걸로 잠정 추산됐습니다.